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유튜브들을 또 요새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시작하면서 구독, 좋아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중간을 가죠. 중간쯤에 한번 불쑥 얘기하는 걸로. 중간 광고처럼? 네네. 우리 뭐 광고가 없으니까 네. 광고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참여 꾸준히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전국 곳곳에 숨어서 암약하고 있는 우리 밀떡들 혼자 놀지 마시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밀떡 함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그러니까 올해 있을 뭐 무기체계 도입 사업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면 일단 지금 이 차기 조기 경보 통제기 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뭐 지금 가장 뭐랄까 근접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제일 처음 또 제일 빨리 사업이 시작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일단 그러면 조기 경보기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차기라고 했으니까 앞에 도입된 것도 있다는 그럼 뜻이네요. 지금도 뭐가 있다는 얘기일 테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조기 경보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기 경보기하고 조기 경보 통제기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이름을 짓냐. 그러니까 어렵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영문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통제자가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통제는 뭐 제어하고 컨트롤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조기 경보를 장착돼 있는 레이더나 항전 장비로 먼저 경보를 하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있는 통제관들이 전부 탑승을 해가지고 그 관련 콘솔에서 작업을 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항공 통제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전, 항공 차단 작전도 있을 수가 있고 요격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중에서의 작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럼 적기가 떴어요. 적기가 떴다 그럼 조기 경보기라는 건 그걸 어찌됐건 체크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먼저 뭐 떴다든지 아니면 뜨고 있다 아니면 어디에 있다는 걸 조기 경보기가 알아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조기 경보 통제기는 그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저기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아군의 그 전력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라. 야 여기서 몇 대 떠. 아니면 뭐 저기서는 뭐 지상에서 준비해.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조기경보 통제기를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영화예요. 그렇죠.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그거는 정말 진짜. 그 미 공군에서 쓰는 모든 용어들을 실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한 거라서 굉장히 긴박감 있게 그려졌고요. 트랜스포머가 자동차 영화가 아니었어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긴 하는데 거기 나는 거기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 미군의 위험을 볼 수 있는 게 외계인이 쳐들어오거나 외계에서 로봇이 오면은 유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올 줄 알았어.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기다렸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질문이셨던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선 어떤 상황인가? 네, 전 세계는 조기 경보기는 제외하고 조기 경보 통제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17개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기종은 한 6, 7개 기종이 있는데 중요한 기종이 있고 이제 대세가 사그러 들어가는 그런 기종이 있죠. 꺼진 불, 꺼져가는 불. 퇴역을 앞둔 기종들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한 입장에서는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래도 이 조기 경보 통제기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는 보잉사입니다. 보잉사의 E7A라고 해서 우리가 도입할 때는 이제 피스아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이 기체는 현재 4개 국가, 이제 곧 5개 국가가 됩니다. 5개 국가가 도입을 할 거고요. 또 3개 국가는 도입이 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그 3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튀르키예가 있고 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떠다니는 E7A는 총 14대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중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기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은 바로 그 4대에서
더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겨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하긴 내대면은 항공 통제라든지 공중에 어쨌든 24시간 가까이 떠 있어야 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차기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우선 하나는 4대가 유기적으로 24시간 계속 교대로 운영을 하지만 그중에 한 대는 예비로 있고요. 그렇죠. 예. 나머지 3대가 뭐 통상 8시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네, 3교대. 예. 그렇지만 이거는 뭐 기밀이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모릅니다. 그 또- 보통 그 공장에서 3교대면 3교대하고 하루 비번인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휴가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는 뭐 군사 기밀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지, 군사 그렇죠. 기밀에 네. 해당은 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영공의 한 대는 무조건 초계를 하고 있고 조기 경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럼 한 대는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됐어요. 2호도 해역을 또 관할하는 그 남쪽을 놓칠 수가 있고요. 그죠. 예, 어떤 작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공해상에 가다 보면은 일종의 한 대 정도는 더 일종의 필요하다. 사각 같은 게 생기나 봐요. 네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로 분명 있습니다만은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운용률이 아무래도 조기경보 통제기다 보니까 좀 떨어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 이상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73% 4%까지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용률도 사실은 기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죠. 솔직히 말해요.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 루트 얘기하는데 음. 잠깐 멈칫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운용률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네. 아마 소수점까지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운용 만약에 그걸 비밀을 알아요. 네. 아는데 이런 데서 얘기하면 잡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성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적성국에서 지금 우리 조기경보 통제기의 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좀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네네. 얘기인데 흔히 말하는 군사기밀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뭐 3급, 2급, 1급, 뭐 대외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정보를 다루는 그런 보안 기관에서 다루죠. 아니 그래서 그 1급, 2급, 3급을 이제 정하죠. 군부대 주소가 군사기밀인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았었는데 어.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요. 아니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군부대 주소가 기밀이라는데 군생활하면 다 하잖아요. 편지 쓰라고 주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비밀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어느 부대는 주소 자체도 기밀인 게 그렇죠. 있죠. 예를 들면 미사일 사령부 같은 경우는 그렇죠. 택배 못 받겠네. 아무튼 그 저 비밀 관련해서는 언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제가 네. 예전에 군생활할 때 암호병하고 군생활 같이 했는데 뭘 잘 모르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걔는 지금 제주도 사는데 네. 제대하고도 제가 갈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경보 통제기는 군사 기밀이 좀 많은 그런 기종 중에 하나고 차기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을 그래서 벌였는데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서 원래 2대를 도입하기로 해서 1차 사업을 벌였어요. 4개의 회사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4파전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국회 국방위에서 리젝트 당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자체가 왜냐? 왜 2대냐? 원래 소요 제기를 보니까 4대예요. 근데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2대를 2대. 먼저 사고 나중에 또 2대를 사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낭비될 수 수도 있으니까. 있고 이러지 말고 일종의 세트로 딱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반 뭐 돈 없으니까 좀 몇 개 먼저 사자. 예, 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해라 해가지고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2차 사업이 되겠고 그 2차 사업은 좀 진행이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작년 11월에 공고가 나갔고 어허. 올해 들어서 가장 먼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거는 2월 21일 날 이게 공모가 끝나요. 마감이에요. 네. 그때까지 회사들이 다 제안을 해 와야 예, 되는데 예. 물론 지금 제안을 누가 했으며
누가 안 했으며 이런 거는 정말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표를 안고 있겠습니다만 방위사업청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예상해 보는 바로는 또 지금까지 들리는 바로는 3개 회사가 치열하게 경합 중이다. 3파전. 예, 어디 그렇게 어디예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보잉. 보잉. 예, 당연히 원래의 기종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E7A의 개량형으로 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사브입니다. 사브. 2차 사업에서 사실 1차 사업이죠. 1차 사업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배를 마셔가지고 그렇죠. 사실 제안은 했습니다만 거의 검토에서 단계에서 좀 제외가 됐었던 그런 회사예요. 그 사브의 글로벌 아이가 다시 이번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때의 대한민국의 작전 요구도를 충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이번에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건가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경쟁 기종하고 떨어졌던 게 360도 그렇죠. 전방위 경보를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270도도 채 안 됐어요. 글로벌 아이가 쪽이 볼 수가 없다는 뜻이네요. 후방은 사실은 360도 다들 그렇죠. 뭐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후방 탐지는 약간의 제한들이 다들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커버를 하니까 360도, 300도 이상만 커버하면은 360도 전방이 커버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글로벌 아인데 글로벌 하지 못했네.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후방에 레이더를 장착을 했고 전방에도 물론 장착을 해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이건 좀 특이합니다. 원래 제안은 이스라엘의 IAI사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IAI사가 하질 않았습니다. 하질 않고 L3 해리스사가 IAI사가 원래 제안했던 그 시스템 사실은 엘비사죠. 엘비사의 그렇죠. 레이더 시스템, 에이사 레이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되 원래 글로벌 아이의 기종인 똑같은 기종이에요. 글로벌 6500 그 제트 비즈니스 제트기입니다.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두 개 회사가 손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기술만 가져온 건가요? 두 개 회사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원래 3파전이지만 기종으로 본다면은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만 다를 뿐이지 두 개 회사는 똑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잉사만 이제 메사 레이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중 펄스 그런 에이사 레이더 긴 막대기처럼 생겼죠.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좌우도 넓게 그렇죠. 보고 있고 그 앞뒤도 보고 있는 그런 레이더죠. 사진에서 3파전, 많이 보셨을 거예요. 3파전이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보잉과 그럼 나머지 두 개 회사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나 뭐 기종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이게 차기 사업이니까 네네. 그 전에 우리가 보잉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잉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회사나 기종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세 개의 커다란 그 관점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가지고 기종별로 한번 봐보죠 지금. 그럼 제 질문이 재미가 없었던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좀 원래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뭐 예를 들면 E7A는 장점은 뭐고 장단점 단점은 나누고 뭐고 뭐 이렇게 또 해서. 여기는 장점이 뭐 단점 뭐다 그건 그러면 너무 논문 같잖아. 네, 하다 보면 뭐 책 읽는 것 같고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요렇게 설명드려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박찬준 타임입니다. 네네. 한번 들어보죠. 아,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 관점은 성능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죠. 성능하면 조기경보 통제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레이더. 결국 레이더의 그죠. 탐지 성능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탐지 성능도 여러 가지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말들이 많고 오해들도 많습니다. 원래 그 레이더에는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대 탐지 거리를 볼 때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탐지 모드에서 동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집중 모드로 안 하고 그러니까 조건을 다르게 해서 360도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모드로 하고 다른 쪽은 집중 조사할 때의 모드로 탐지 거리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 오해들이 많은데 사실 성능 측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360도 전방위 탐지가 안 돼서 한 개 회사가 탈락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나머지 회사가 보완을 했고 그렇죠. 사부사를 예. 얘기하는 거죠. 보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할 거다라고 보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 탐지 거리도 실제 탑승을 해서 우리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잘 모르지만 회사들이 각각 제시하는 것들에 실제 제시하는 방위사업청에 실제 제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자동차로 치면 우리 연비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것처럼. 예, 예. 그런 것들은 실전에서 우리가 한번 써봤거나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된 그런 성능이 진짜 성능이잖아요. 그렇죠. 그 페이퍼상의 성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스펙으로 적혀 있는 건 비슷할 수 있는데. 카탈로그에. 그러니까. 근데 뭐 자동차도 연비라는 게 뻥 연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니까 네네.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성능에서 커다란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봐집니다. 성능은 그렇고요. 또 두 번째 관점은 바로 운용성 상호 이렇게 운용성. 한번 그렇죠. 네. 그렇죠. 표현을 해봤는데 바로 뭐냐면 이게 관과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어찌됐든 적성국과 우리의 주변국이나 적국과 어떤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전장 환경이라는 걸 따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거는 우선 한미 연합 작전 능력,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뭐 일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유럽의 서방 국가일 수도 있고 상호 연계돼서 작전을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합 적전을 펼친다면 그들과 호환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링크 16이라고 하는 서방권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우리의 원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기경보 통제기의 기본적인 성능이 바로 다른 우리의 세력한테 작전 지시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려면 원활한 데이터 성능이 가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 통신 통신 부분에 대한 어떤 네. 성능이랄까 이런 거. 그래서 상호 운용성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보잉의 그렇죠. E7A가 좀 유리한 것으로 그러니까 봐집니다. 하던 거니까. 네. 하던 거일 수도 있고요. 또 미국 비행기고. 예, 또 미국의 이제 보잉사의 비행체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도 그렇고요. 거기 노드롭에 그 레이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다 미제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한미 연합 작전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런 그러니까 측면이 호환성이라는 게 있고요. 확실히 유리할 것이고. 예.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 면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E7A는 또한 미국도 차기 조기경보 통제기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무려 26대나 이제 도입을 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규모의 경제가 펼쳐지면서 네. 흔히 말하는 동시에 대세라는 게 잡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부품에 대한 어떤 호환이랄지 장기 운영에도 조달이랄지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이 좀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사부는 지금 현재 3개국, 2개국 정도가 그렇죠. 실제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예. 3개국으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에이사 레이더로 이제 알려져 있는 IAI. 이제 저 L3 해리스 L3 해리스. 미국의 예. 회사죠. 이제 미국 회사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이 기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종으로 선택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제 조기 경보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싱가포르 정도 있나요? 그 시스템은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3개국이 있는데 네. 이 기종을 가지고 시스템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네. 기종을 갖고 운영하는 지금 제안한 기체로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성능 운용 그 호환성 얘기했고 한 가지 더 짚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은 유지 보수 측면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성능, 호환성, 유지 보수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기종 얘기를 세 가지 정도 했으니까 가장 좀 우세하다, 가장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L3사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사부사가 제안한 그 기종도 굉장히 좋거든요. 매력이 그렇죠. 있는데 예. 비즈니스 제트기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전자전기나 여러 기타 기종들의 이 기종이 쓰일 수도 있어요. 네네. 선택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저가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E7A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잉을 선택한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사브를 해야겠네요. 아니야. 오늘 이 아이템은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아니죠. 이게 조기경보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보잉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쪽은 한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 같은 비전문가는 무슨 소리야 사브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해서 사브를 해야지 우리가 부품 하나라도 더 공짜로 오늘 얻죠. 저희 이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쭉 보셨겠지만 보잉의 E7A가 어찌됐건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결성도 있는 것이고 한미 연합 작전 성능에 상황에서. 있어서 큰 문제 없고 유지 보수에서도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을 테니까. 네. 그러면 이 아이템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아하. 결론이 나와 있는 아이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참 어렵게 제가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두 기종도 상당히 그렇죠. 아깝고 네. 이게 이제 그 제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술을 갖다가 제공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그런 건 것들 누가 한단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가장 쪽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사브입니다. 사브죠. 예. 네. 그래서 지난번 수송기 사업도 결정을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조로 간다면 사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직 뭐 결정된 게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저는 이 아이템을 오늘 안 해도 되는 아이템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욕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이런 게 억울합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브가 뭐 그럼요. 장점이 네. 있지 않느냐 등등등의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텐데 댓글로 해주세요. 댓글로 네. 해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댓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다행스러운 점은 이 사업의 예산이 2조 9,616억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예. 우리의 예산이 그 정도면 4대를 도입할 때 빠듯할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네. 제가 볼 땐 예산은 잘 세운 것 같아요. 적당하게. 예, 적당하게 잘 세웠고 방위산업청에서 뭐 할 일이지만 이번에는 좀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차기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의 최종 승자 누가 될까?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밀떡들 중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물론 오늘 뭐 박찬준 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좀 비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주 꼼꼼하게 얘기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레이더 성능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저희가 드려보겠습니다. 따로 시간 한번 만들어가지고 흥미롭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